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일주일가량 진행되었는데요. 자,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를 보시면 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8월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지수는 111.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7월부터 부동산은 데이터가 KB 데이터와 유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는 저는 둘 다 혼용을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GTX 라인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3기 신도시 추가 택지 발표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GTX 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의왕시가 하룻밤새 2억이 상승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통화 긴축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통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경제통계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클릭을 하시면 100대 통계 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자, 100대 통계 지표를 보시면 협의통화, 광의통화,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나오는데요. 통화금융에 보시면 자, 협의통화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협의통화는 2014년 536조에서 2021년 1285조입니다. 2배가 넘죠. 7년 만에 2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협의통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예적금까지를 협의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광의통화 M2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M2라고 얘기하는 광의통화는 얼마냐? 자, 광의통화라고 하는 것은 2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를 말합니다. 자, 2014년 2000조인데요. 2021년 6월 기준 3413조입니다. 게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재난지원금 11조가 풀리겠죠.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게 늘어났는지 보시면 7년 전과 비교해도 140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자, 보는 통화 한번 볼까요? 보는 통화 2015년 1월 113조 원입니다. 2021년 6월 240조입니다. 자, 6년 6개월 만에 2배 이상 보는 통화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0.25%를 기준금리 상승한다고 해서 긴축이 될까요? 자, 지금 다들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기준금리 올리고 대출 규제를 농협, NHS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가장 피해는 누가 받나요? 실수요자가 받죠. 청약을 하신 분들이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가을 이사철이 오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이사를 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 가시려고 할 때 전세 대출이 되지 않으면 주택의 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양질의 주택에서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사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전세 대출을 더 받아서 지금 있는 질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할 때 불가능해집니다. 자, 매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고 대출을 막으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수요자죠.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 세입자들, 지금 사는 전세집에서 옮겨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당연히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지수가 다 100을 넘는 상황인데요. 물론 주택 매매 지수가 울산과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는 좀 약한 상태입니다. 조금 적죠. 울산과 대구는 주택 매매 지수가 전국 순위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매 지수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지금 그냥 보셔도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는 매매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상황인데요. 자,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또 특이한 점이, 자, 지금 보시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510세대가 지금 2024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왜 매매 지수가 낮으냐? 그 이유는 울산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63% 이상의 자가 보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는 지역이고요.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려고 할 때 다주택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의 아파트 가격은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상승을 한 상태고요. 나홀로 아파트들 분양가도 꽤 적지 않은 상황인데, 실질적인 가격을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와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의 가격 차는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전세로 옮겨가려고 할 때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아직 붙지 않아서 매수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올 가을 이사철이 오게 되면 한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는 주택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인데, 울산은 수요가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적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공급이 많고요. 그래서 매매 지수가 전국에서 좀 낮은 상황이긴 한데, 과연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금리와 대출 규제 인상,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실질적인 피해는 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일주일 새에 알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